책보다 책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책에 잡힌 독서 모임장들이 나누는 책 이야기. 독서 모임장들 책 잡힌 사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일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엔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는 캡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세상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나혜입니다. 네, 오늘도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법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혼 여성, 미혼 여성, 또 기혼 남성으로 밸런스가 잘 맞는 조합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그러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일단 세실님, 좋은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나요? 좋은 배우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아니 진짜 뭐랄까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감히 내가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제 겨우 1년 될랑 말랑 하지만 진짜 결혼하고 싶은 분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얘기가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만약에 영혼의 단짝 반려자를 만나고 싶은 분이시라면 언젠간 만나겠지? 하면서 마음을 확 내려놓는 거.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말하길 너가 노력하지 않으면 만남도 없다. 그것도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아마 그 노력에 대한 것도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일단 첫 번째는 마음을 내려놔라라고 얘기하는 게 혈안이 된 친구들한테는 좋은 사람이 있어도 제가 소개를 시켜주기가 싫어요. 막 결혼하고 싶어서. 근데 그 이유가 되게 본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뭔가 시기가 좀 결혼 정년기다 하면서 되게 조건에 맞는 남자나 혹은 여자를 찾는 친구들한테는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저 친구한테는 소개시켜주기가 서로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갖고 싶은 건 집착할수록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고 좀 멀어지고 싶은 건 이를테면 그런 감정 같은 것도 불안해서 멀어지려고 하면 더 불안한 것처럼 좀 그렇잖아요. 가까워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좀 본인의 심신을 좀 건강하게 해보는 것으로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달리기를 하든 요가를 하든 이게 저는 첫 번째 저의 방법이고 저도 그랬고 저도 되게 조급함이 올라갈 때 오히려 그러니까 좀 일을 그르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계속 발견하는 시도를 하는 거. 그래서 일을 정할 때도 같이 놀 친구를 찾을 때도 평생 함께할 짝꿍을 찾을 때도 저는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단 한 가지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어떤 산업 분야에 가서 뭐 세일즈를 할 때 잘 맞는 사람인지 혼자 일하는 게 잘 맞는 사람인지 팀으로 일하는 게 잘 맞는 사람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아기 거북이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이 아기 거북이가 어디서 잘 살아야 하는지 알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거북이의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물 근처에서 잘 사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런 나는 어떤 사람인지 좀 발견을 해야 나한테 맞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는 도구의 하나로 소개팅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주선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거는 안 돼요라는 한 2가지 정도로 솔팅을 하고 소개팅을 하면서 나는 이런 부분은 괜찮네? 이런 부분은 나는 별로 안 좋아하네? 좀 이러면서 좀 저의 어떤 호불호를 좀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3번째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3번째는 만약에 내가 소개팅을 하는 분의 경우에 한해서 이제 들어가는 팁인데 소개팅을 만약에 한다. 근데 이게 좋은 사람끼리 만나도 이성적 끌림이라는 게 쉽게 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안 들어도 다음 AS를 위해서 주선자에게 엄청난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소개팅으로 만나서 잘 된 사람이 지금 남편이고 저는 여지껏 소개팅으로 누군가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소개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끊임없이 소개팅에 들어왔던 이유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소개팅돼서 들어왔던 이유는 제가 어떤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지 명확하게 얘기했고 주선자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분 앞에서 저를 떠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정말 충분하게 표현을 하니까 이분들이 사실 소개라는 게 밑줄의 본전이에요. 그렇죠. 욕 먹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내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무튼 뭐 근데 요런 부분이 안 맞았어요.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반드시 한 번 이상 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보통 소개팅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주선자한테 거절할 때 야, 걔 막 이런 애더라 이렇게 하고 막 또 나를 뭘로 보는 거니? 야, 진짜 별로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세실님 같은 경우에는 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나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저를 떠올리셔서 너무 감사해요라는 거는 그 소개팅 상대방도 이렇게 뭐죠? 으쓱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 그것도 사실이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본인이 생각했는데 그 앞에서 나를 1순위로 떠올려줬다? 와.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어차피 주선자는 잘 안 됐으면 서로 마음에 안 들었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굳이 내가 그 사람 별로라고 말 안 하더라도. 맞아요. 그리고 또 주선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안 하면 마음에 없구나라고 알죠. 굳이 그런 말 하지 않더라도. 맞아요. 근데 세실님은 그걸 모두가 기분 좋게 함으로써 기회의 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네요. 진짜. 저는 일할 때처럼 전 중간 공유도 합니다. 왜냐면 주선자는 궁금해하거든요. 소개팅 중간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만나기로 했어. 한 번 더 그렇게. 만나기로 했어. 이 정도만. 왜냐면 궁금해 주선자는. 소개팅 해줄만 난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하는 거죠.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메모해야겠다. 캡 선생님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법도 궁금해요. 저가 되게 놀랐던 게 저도 비슷하게 사실 결혼에 대해서 큰 생각은 없었어요. 지금 이제 아내를 만났을 때도 처음에 결혼 생각이 별로 없음을 제가 얘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 아내분이 아니라 지인일 때? 네, 사귀기 전에.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좀 놀랐던 건 뭐냐면 결혼할 즈음에 제가 메일을 하면 정리한 적이 있는데 저 스스로한테 한 10년 전에 보낸 메일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과 만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근데 거기에 거의 부합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그래서 그게 어떤 이유일까 생각해보면 전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명확히 그려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착하고 성실하고 외모도 괜찮았으면 좋겠고 하면 이게 나도 명확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소개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준을 잊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난 걸 보면 내 머릿속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준점이.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배우자는 어떠한 유형인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럼 그 메일에는 어떤 게 써 있어요? 여기서 밝힐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뭔데?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네. 근데 거기서 그런 건 있었어요.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전 이건 되게 중요한 저한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디테일한 외모에 대한 것도 있겠죠. 있는데 그런 거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가 전 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좋은 배우자를 만날 때 그 좋은이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왜냐하면 활달한 사람을 좋은 배우자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집돌이 집순이를 좋은 배우자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좋은 배우자가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 이거가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예전에 대학교 때 요새 말로 여사친인데 아무튼 동기랑 그런 걸 서로 적고 주고 받은 적이 있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배우자. 근데 그 친구는 키, 종교 이런 거 다 적었어요. 학벌. 근데 놀라운 게 5년 뒤에 딱 그런 사람과 결혼했어요. 와. 그래서 이게 구체적이면 그런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RAS라고 번역이 망상 활성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떤 거를 정말 갖고 싶고 원하면 갑자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제가 옛날에 그 톰 브라운 코트를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막 200 몇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갖고 싶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길거리에 톰브라운 코트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기준점이 되게 명확하다 그러면 어느 모임을 가거나 단체를 가더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사람을 찾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두 분의 이제 좋은 배우자가 어떤 기준이냐, 각자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었는데, 캡 선생님은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 저는 밝다. 이게 조금 애매한데 긍정적이고 차분한 사람은 밝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그래서 저는 감사라는 기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할 줄 아는 게 더 첫 기준. 그게 가장 핵심인가요? 뭐 외모도 당연히. 근데 그 기준, 그쵸. 욕심쟁이네. 캡 선생님 확실히 짝꿍님도 예쁘시니까 할 수 있는 얘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그런 외모 뭐 이런 거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이거 없었으면 결혼을 안 했다 하는 게 있잖아요. 전 그게 긍정성이고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감사함을 얼마나 쉽게 느끼느냐. 전 그게 불만보다 감사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네. 그렇구나. 세실님은 저는 이 사람이 내 배우자다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 좋은 세실님이 이제 만약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짝꿍분과 결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저는 확실히 외모는 아닌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그게 왜 아니냐면은 제가 그동안 좋아했던 분들이랑 너무 달라서 제가 늘 남편한테 하는 게 나도 몰랐던 나의 이상형.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서운하시겠다. 되게 훈남인데. 멋있어요. 멋있는데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뚜렷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잘 사는 부부들을 보면서 좀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그걸 저한테 좀 많이 누적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좀 많이 부러웠던 게 뭐였냐면 잘 사는 부부들 보면 되게 편안해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남편한테 가장 진짜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었던 건 제 마음이 이 사람이랑 있을 때 너무나 편안했어요.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나? 그래서 그 왜 편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일, 걸어온 길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백하게 리스펙해주고 그리고 되게 다정함 이런 것들을 저한테 해주니까 제가 막 신나서 저일 수 있는 거예요. 이분 앞에서. 그래서 그게 참 좋았고 이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좋았던 이유도 제가 사실 3가지를 적어왔는데 되게 이 사람 진짜 훌륭하다라고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자격지심은 없고 자존감이 높아요. 저는 뭐를 부러워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깜짝 놀랐던 건 이제 올해 2025년 1월 1일에 저희가 이제 아차산에 갔다가 그 밑에 내려오면서 작은 절에서 초 이렇게 붙이고 잠깐 기도하고 소원 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걸 빌었냐고 물으니까 너무나 모든 것이 충분해서 감사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뭔가를 원하면 그건 욕심인 것 같다는 얘기에서 저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격지심은 없고 자존감은 높은 사람이라서 저랑 전혀 다른 형태의 일을 하고 다른 성향이지만 되게 아무튼 그런 거에서도 제가 좀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느낀 거는 서로한테 되게 고마워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덕분에가 되고, 그리고 모두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저의 어떤 지점을 누군가는 못 견딜 거고 그분의 어떤 지점을 누군가는 못 견딜 거고, 근데 그 지점이 저희한테는 크게 약점이나 어떤 단점으로 안 다가와요. 그럼에도가 서로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털털해서 살림을 많이 서툴어요. 살림에 서투고 좀 아무튼 나는 약간 테토녀를 넘어서 테토남 같아. 근데 이제 그분한테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그분은 저에 비해서 굉장히 섬세하고 어떻게 보면 예민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저한테 없는 지점이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 덕분에와 그럼에도가 되는 거. 그래서 편안함,
그리고 자격지심 없고 자존감이 높은 모습 덕분에랑 그럼에도가 되는 사람이라서 결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원하는지를 아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날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체크하는 거 그게 그럼 만약에 제가 감사한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럼 이거 노력을 하면 되나요? 되죠. 되죠. 그리고 뭔가 부부가 동일할 필요는 없는데 동일한 지점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모호한 말인데 뭔 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방향성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디테일한 부분 다를 수 있지만 맞아. 그게 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TV나 어떠한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정말 좋은 남편감, 정말 좋은 뭐 아내 뭐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 보면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반응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근데 가끔 내가 저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되게 좋은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인드셋이 변하기 힘든데 저도 아직도 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나마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전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결혼 정년기의 남성과 여성이 큰 옥수수밭을 지나가게 한대요. 근데 한 번 간 길을 되돌아올 수는 없어요. 가면서 가장 탐스러운 옥수수를 하나 뽑고 나오는 게 미션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 젊은 친구들은 막바지 가서 하나 급하게 따고 나온대요. 뭐냐면 더 좋은 옥수수가 있겠지. 더 좋은 옥수수가 있겠지 하다가 이제 거의 끝에 다 달랐다고 해서 허겁지겁 하나를 고르고 나오는 거죠. 마치 결혼 정년기야 이제 그쵸. 물러설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너라도 그냥 혹시 남자세요? 결혼합시다. 옥수수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삶의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좀 더 나은 사람이 있겠지, 좀 더 나은 사람이 있겠지 하는데 좀 더 나은 사람을 고르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이라면 확실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나보는 거. 근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찾아요? 소개팅? 제가 말씀드리면 저가 저희 1화가 영화죠. 그 독서 모임장 얘기하면서 독서 모임을 연애를 위해서 오는 거라고 오해를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제가 독서 모임장을 한 게 거의 10년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는 웬만하면 안 만나야지라는 게 되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물론 아예 안 만났던 건 아니지만 거의 안 만났었고 만나셨어요? 만났던 적이 10년 동안 몇 번 있었죠. 근데 그 나이님도 아시겠죠? 저 그렇게 뒤풀이라는 걸 거의 안 하잖아요. 완전. 전 완전 그런 걸 안 하는 편인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떠한 편견이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아내를 만난 거는 이제 독서 모임이긴 했고 근데 다만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만난 건 아니고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멤버들이랑 제가 아는 분의 카페가 이제 문을 닫는다 그래서 다 같이 갔다가 그 카페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이어준 거예요. 와. 근데 제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저도 일종의 편견 때문에 못 알아봤던 거를 이제 그 카페 사장님이 보게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편견을 좀 버리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되 난 여기서만 만나야 돼. 혹은 뭐랄까 그런 아마 그 자기만의 어떠한 무언가 있을 텐데 편견을 내려놓고 내가 어딜 가더라도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너무 집에만 있으면 당연히 못 만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사람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곳에는 그래도 꾸준히 한번 나가보는 거. 다만 그게 아까 그 세실님 말한 대로 누구 만나야 돼 해서 나가면 혈안이 돼서 막 그러면 보여요 그게.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을 만나보는 거죠. 그러다가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편견을 내려놓고 한번 만나본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혈안이 된다는 게 적극성이랑은 달라요. 적극적인 분은 당연히 해주고 싶은데 그 혈안이 된다는 거는 진짜 그 조건. 조건이 이제 뭐 키가 어떻게 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건강한 어떤 기준이 없어 보일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저는 오히려 캡 선생님이랑 반대로 편견이 진짜 없었어요. 저는 5년, 6년 동안 모임을 하면서 만나면 땡큐지.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 안 나타나.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라도 좋아하는 감정 갖고 싶은데 그 뭔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없었고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랑 연애도 했었고 그래서 편견이 없었고 저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까 마음 내려놨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전에 그래서 이 전에 좀 저는 길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분들인데 결혼까지는이라고 생각해서 헤어졌던 거였어서 영어로 한번 배워볼까?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좀 이렇게 문화가 좀 다른 게 나 한국 남자랑 좀 그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그 여자들끼리 사는 그런 책도 많이 봤었고 제가 그 반복적으로 그때 저희 에피소드에서 다뤘었는데 한비아랑 안톤이라는 60대에 결혼한 사람들 보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60까지. 뭐 60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상한 사람 아까 그냥 급하게 옥수수 따는 것보다는 이게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저 방금 말씀하신 거에 되게 중요한 게 혈안이라는 거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결혼할 사람을 찾으면 못 찾아요. 뭐냐면 결혼이라는 건 연애 이후에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맞아. 연애만 생각했을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결혼 상대자로 보면 만나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봐야 돼요. 그거 무슨 말이죠?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말하길 그러니까 제가 흔히 들었던 말은 그 남자 선배들한테 좀 많이 들은 얘기인데 그 어떤 제 친구한테 넌 진짜 결혼하기 되게 좋은 여자야. 막 이런, 한 10년 넘게 전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게 있어서, 그러니까 연애할 사람 따로, 결혼할 사람 따로, 이렇게 보통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은데, 남녀 공이 연애할 때도 재밌는 사람이 있을 거고, 결혼했을 때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장기적으로 할 수, 그러니까 불붙는 사람과, 온유한 사람이랄까? 그러니까 맞아. 비교를 하자면, 청룡열차를 매일 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룡열차 같은 사람이 있고, 뭐가 있을까? 되게 안정적인. 그러니까 현모양처 같은 스타일의 되게 참한 스타일을 결혼하기 좋다라고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는. 근데 여성도 마찬가지인 게 되게 끼 있는 사람, 연예인 같은 사람이랑은 결혼하고 싶기보다는 조금 이제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원하잖아요. 근데 연애할 때는 또 약간 그런 나빠 보이고 재밌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특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연애의 목적은 조금 더 이제 재미의 방점이 꽂혔다면 결혼의 목적은 재미보다는 뭐라고 할까? 이 가치를. 아니, 그럼 가볍게 만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의 꿀팁을 여기서 하나 풀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닌 것 같으면은 저는 그냥 빠르게 뒤돌아서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소개팅 했을 때 제가 했던 것들은 뭐였냐면,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이니까. 제가 되게 지향했던 거는, 좀 경계했던 거는 제가 가대평가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무례하지 않되,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뭔가 이게 좀 부풀려서 저분이 이해하신 것 같으면 되게, 그거를 되게 경계하면서 좀 되게 솔직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난데, 오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음식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 음식 잘 못하고 살림도 잘 못하는데 요 정도는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무 막 되게 이런 거죠. 백화점에서 팔리고 싶은 되게 포장된 과일 장바구니처럼 안 그랬어요. 저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맥락은 뭐냐면 결혼 상대자로 보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좁아져요. 그쵸. 근데 연애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결혼할 만한 사람 이내가 되는 경우는 또 있어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 정년기라기보다는 20대는 쉽게 만나잖아요. 근데 누가 그 얘기 했는데 9개가 마음에 안 들어도 1개가 마음에 들면 연애하는 게 20대 연애라면 30대 연애는 10개 중에 9개는 마음에 드는데 1개가 마음에 안 들면 연애를 시작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면 결혼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가 뭔지 분명하게 알고 솔트하면은 전 된 것 같아요. 저는 종교적이랑 정치적인 거 제가 되게 싫어하는 쪽이 있어가지고 그런 너무 종교색이 짙거나 정치색이 짙은 사람은 걸렀고 마마보이 걸렀고
그러니까 오. 이제 생각보다 마마보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걸르고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을 때 그래도 퍼센테이지가 좀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만나다 보니까 제가 막 기준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메모장에 엄청 수두룩 빽빽 했었는데 왜냐면 소개팅 한 번 하고 나면 나의 호불호를 알게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진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진짜 할 말이 없으면은 이 직업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최소한 내가 자기 관리는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구나. 되게 똑똑하고 직업이 좋아도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력이 없네?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씩 이렇게 걸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준이 만약에 뾰족하게 안 서면 저는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잘 살고 저 부부 되게 좋다 하는 그 부부들 사이에 저는 껴서 자주 놀았어요. 저 지금 여기 껴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짝꿍이 진짜로. 지금 짝꿍은 없지만 아무튼. 맞아.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은 있는 건 맞아요. 맞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듦의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보는 눈이 되게 예리해지거든요. 맞아.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슬리는 거죠. 분명히 이게 없는 사람이 또 어딘가 있을 거야로 계속 미루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막판에 막 옥수수 잡초라도 뜯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은 당연히 타협하면 안 되는데 이건 그래도 내가 한번 참고 만나보자. 그러면 그게 오히려 매력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그 관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되고 제 예전에 저도 늦게 결혼한 편이라서 그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연애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보는 눈은 높아지는데 나의 매력도는 떨어진다. 까다로워진 소비자가 돈은 없어지는 거죠. 어머머머머. 네. 찰떡 같은 비유다. 그래서 자기의 객관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나이가 듦에 따라서 뭐 경험치에 대한 매력은 올라갈 수 있지만 외적 매력이라든가 활기참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나는 역으로 그런 사람을 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 보는 게 좋은 배우자에서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은 당연히 돼야 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인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아까 옥수수 밭을 심지어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결혼한 사람들만 얘기해서 네. 나혜님이 생각하는 뭐 그런 좋은 배우자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저 일단 노력은 안 하고요. 뭐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뭐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살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두 분께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하려면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제가 병수발을 들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거든요. 이거 오해할 수 있는데 병수발을 들고 싶을 만큼 좋아하느냐인 거죠. 맞아요. 그쵸. 제가 병수발을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좋아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의 병수발을 들 수 있을 정도의 뭔가 그런 조건이 있거나. 약간 두 가지를. 왜냐면 인생에 결혼하면서 이게 행복할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행복한 일도 있지만 되게 불행한 일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 하나가 되게 아픈 거? 그게 가장 큰 좀 배우자로서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가족 중에도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게 기준으로 내가 그 사람이 아팠을 때, 그러니까 진짜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라도 이렇게 병수발을 해줄 수 있느냐. 그 정도 되어야지 이게 내가 결혼을 결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결혼을 되게 무겁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병수발이 무거울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 결혼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거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하는데 근데 결혼한 삶과 혼자 사는 삶을 행복 기준으로만 비교하는 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살 때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고 훨씬 더 행복한 무언가를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불행의 기준으로 보면 전 결혼이 조금 우위에 있긴 한 것 같아요. 결혼했을 때 발생하는 불행이요? 가장 내가 불행할 수 있는 밑바닥, 그러니까 안전망을 높인다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불편한 구조는 안전망이라는 그 구조가 있거든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회적 합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회적 합의가 왜 있냐 보면 가장 위험하거나 불편한 그러니까 불행한 상황을 막기 위한 기준? 그래서 아마 우치다 다스루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결혼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행의 하한선을 높이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 아, 덜 불행해지기 위해서. 그렇죠. 가장 그러니까 아까 병수발도 전 그런 맥락인 게 나 혼자 너무 아파서 쓰러져 있어. 혼자 병상에 누워 있는 아, 것보다. 너무 슬퍼. 제가 한번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혼자 살 때 제가 그때 좀 당황했던 게 그날 어떤 대기업 PPT였어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를 못 굽히겠는 거야. 근데 핸드폰 저 멀리 있어요.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못 움직이겠으니까. 그래서 침대에서 쿵 떨어져가지고 어머. 기어서 핸드폰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뭐 보기에 따라 웃기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 물론 꼭 이런 상황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결혼이 도움 받기보다는 도움 주고 싶은 게 또 결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배우자가 그런 상황이면 응당 도와주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가장 힘든 상황들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극단적인 결혼 생활은 불행의 한선이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부정하는 바는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말하길 결혼은 뭐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럼 동의하시는지. 사랑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 그러니까 뭐 그의 뒷배경 뭐 이런 직업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가족 이런 거 빼고 그냥 사랑만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문제 해결을 같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도 있지만 근데 사랑도 좋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만약에 꽁냥꽁냥한 거를 말씀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로망이 없기 때문에 신혼여행도 순례길로 갔어요. 맞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 레벨이 둘 다 마이너스일 때도 서로 웃을 수 있는지.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갈등, 분명 짜증이 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에너지 레벨이 둘 다 낮을 때. 그런 갈등 상황에서,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지. 요런 것들까지도 저는 포함해서 제 사랑 바운더리에 들어오지 않나? 근데 저는 꽁냥꽁냥만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되게 장기 연애도 되게 오래 했던 사람이고 했어가지고, 그거는 저한테는 그렇게 결혼까지 할 정도의 사랑은 아니었던 걸로. 캡 선생님 먼저 답변을 들어보고 나인님한테 물어볼게요. 사랑만 갖고 결혼할 수. 근데 이게 질문이 전 조금 모호하다 보는 게 그 사랑이 다양한 정의가 있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늘 이게 답이 나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떠한 이성적 끌림이냐 돈이냐 그러면 이건 좀 명쾌해지는 건 있죠. 근데 저는 당연히 그럼 이성적 끌림이 훨씬 더 많고 맞아. 결혼할 때요? 돈은 사실 같이 벌면 되고 제가 벌어도 되고 사실 전 제가 벌면 된다는 주의긴 해요. 맞다. 어떠한 그 잘하는 그러니까 부부가 어떤 부부의 삶이라는 게 둘이 공평하게 뭘 한다라는 거는 되게 오히려 다툼의 여지가 크고 서로가 잘하는 걸로 이제 분업 시스템이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더 하고 근데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더 많이 해 이거보다는 난 이거 잘하니까 응당 내가 즐겁게 할래. 그래서 저는 그 돈은 그런 맥락에서 빠지는 거고 그냥 성격을 본다는 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말에 대해 동의하는데 그게 연애건 결혼이건 대부분의 경우 외모는 예선이고 본선은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예선을 통과해 본선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는 분이 예선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예선이 본선보다 중요하지 않는 건 맞는데 맞아. 그게 먼저 일어난다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안 봐 이런 사람들도 절대 안 되는 외모상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그쵸. 기준선이 낮은 거죠. 맞아. 그러니까 예선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뿐이지 모두가 통과하는 예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렇고 물론 이건 제가 좀 되게 저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런 의견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어떠한 사랑이란 감정이 더 변하지 않을까? 아니면 어떠한 조건이 변하지 않을까? 그럼 조건이 더 변하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나요?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지만 저는 그 사랑을 이성적 끌림이라고 보고 조건을 돈이라든지 어떤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치라면 전 이성적 끌림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결혼해서요? 저도. 그럼 저 최근에
제가 이제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서 사랑이 뭔지 깨달았거든요. 쪽파. 고양이 어. 쪽파. 쪽파 저희 집 고양이인데요. 그 고양이가 이제 저는 이제 고양이를 처음 키우니까 되게 필요한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건식 사료 말고 습식 사료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캔이라고 하죠. 근데 그 캔이 한 캔에 진짜 비싼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캔 정도는 이제 요걸로 주는 게 좋다 이래서 막 그거를 사다 보니까 막 돈이 막 술술 나가더라고요. 근데 얘한테는 비싼 거 먹여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인가?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약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조금 더 그러니까 물론 그 배우자도 당연히 그런데 네. 뭔가 그 뉘앙스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그거 되게 비슷한 맥락으로 남편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남편이 검소한 편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래도 꽤나 큰 돈을 써요. 그래서 오빠 진짜 저 사랑하시나 봐요. 약간 혼자 스스로 감동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자식이 없긴 한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배우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면 저는 안 아낄 것 같은데 배우자가 원하는데 이게 배우자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거는 좀 냉철하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자식한테는 그렇게 냉철할 수 있을까 하면 조금 아직 모르겠는데 나이님이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자식을 바라보는 느낌인 것 같아서. 남편 전에 자식부터. 그러면 그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겐 득이 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요 정도 뭐 이만큼 손해 봐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면 결혼하는 게 맞나요? 전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성혼선언문이었나? 서로한테 써주는 편지를 결혼식장에서 읽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결혼을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안아주고 싶다. 저는 그게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책임감을 더 생기게 만드는 사람이 저한테는 좀 되게 사랑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남자들이 가장 책임감이 생길 때가 아이를 낳고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아이는 없지만 책임감이 확실히 더 많이 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뭔가 내가 책임져야겠다 하는 것들이 생겨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뭐 가끔은 희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희생이 먼저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지. 희생 그 자체에서 뭐랄까 나 오늘도 희생했어 멋진 사람 막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맞아. 그러면 안 돼. 맞아.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저희의 대화를 그 나혜님한테 질문 하나 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나 정말 이건 싫어 하는 그런 포인트 그거 하나 외치고 마무리하시죠. 이건 싫어? 이건 진짜. 안 돼. 내가 세실이 소개시켜준대 누구를. 근데 이런 것들은 싫어요. 제가 싫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한번 싫어하는 랩 거? 한번 가보시죠. 싫어하는 거요? 만약에 이게 좀 가볍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네, 제목 내가 싫어하는 남자. 싫어하는 남자? 제가 좋아하는 건 명확한데, 싫어하는 거, 좀 되게 사소한 거는 좀 쩝쩝거리는 거. 쩝쩝거리는 거. 쩝쩝. 먹을 때 이렇게 쩝쩝거리는 거랑,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절. 후루룩 쩝쩝은 진짜 안 되겠네요. 근데 또 맛있게 먹으면 또 괜찮아요. 근데 되게 맛없게 쩝쩝거리는 건 좀 싫고, 싫어하는 거 나열하려면 되게 많은데, 지금 딱히 기억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쩝쩝.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절이 없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약간 민폐를 끼치는 사람을 싫어하겠네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쩝쩝 금지. 쩝쩝 금지로 이제 제가 한번 머릿속에 확 받고 좋은 분이 떠오르면 나혜님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책 잡힌 사이 오늘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의 대화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수발, 조건보다 사랑, 쩝쩝 금지. 네, 청취자 리뷰 시간입니다. 랜선 멤버분들이 남겨주신 청취자 리뷰인데요. 나인님, 첫 번째 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에피소드 19.
더울 땐 책 들고 여기로 도망쳐에 KKKK 님이 셋 다 가고 싶은 여행지네요. 하트하트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그리고 7월 13일에 JYRHY5567님이 방구석 호젓한 여행하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라고 저희가 추천해 드린 여행지가 숨겨진 보물 같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3readingleaders@gmail.com으로 책 잡힌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광고 문의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메일은 팟캐스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녹사 박정수님의 좋은 기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일요일입니다. 책 잡고 만나요.